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행동들에 의해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알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절대 이런 행동 하지 마 하면서 행실이나 평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들을 해라 하지 마라를 떠나 왜 그것이 지능과 회사에서의 생존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어떤 특급 재능을 가지지 않은 이상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 한다 해도 오늘 말할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주 억울하게,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특히 저연차 분들일수록 봐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먼저 평판의 불편한 진실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평판은 정말로 빨리 생기고 나쁜 평판은 더 빨리 생깁니다. 워렌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에는 20분이 걸리지만 무너뜨린 데에는 5분이면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회사는 인간관계가 아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물리적, 정신적 자원이 모자랍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타인의 필요 이상의 신경을 쏟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성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누군가를 진지하게 다방면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갈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단편적인 행동 몇 가지로 그 사람을 속단하기 쉽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리기가 아주 쉬운 환경입니다. 평판에 대한 2번째 불편한 진실은 업무와 상관없어 보이는 몸가짐이나 행동, 태도들로 내 업무에 대한 평가까지도 싸잡아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일만 잘하면 됐지 내가 눈치까지 봐야 돼? 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봐야 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서 필요한 인정을 못 받아요. 더 마음에 안 드는 사실을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렇게 싸잡아 내리는 평가가 맞는 말일 경우가 더 많단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걸 듣고 있을 과장 이하 저연차 여러분들이 특히 불리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방금 말씀드릴 평판의 불편한 진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야 비로소 보이게 되고 알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데에도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알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워서 누워서 떡먹기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거의 100% 실수를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특히 대리급 이하 저연차분들은 성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찍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훨씬 유리하게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말해주진 않지만 뒤에선 100% 욕하는 회사 내 행동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핸드폰 하느라 나중에 타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상황은 사실 무시하고 인사를 안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누가 봐도 직급이 있거나 임원이 탔다 하면 100% 안 좋은 의미로 눈도장 한 번은 찍게 됩니다. 이분은 어딜 가도 인사를 받는 게 예사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띌 거예요. 찍히면 어쩔 거냐고요?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주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좀 무시한다는 또는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있대요. 제 동생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는 핸드폰을 코박고 있지 말고 그냥 누가 타면 고개라도 한번 숙여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2번째, 그냥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자주 보는 행위 일체입니다. 이건 의외로 굉장히 눈에 잘 띄는데 자기가 얼마나 핸드폰을 자주 보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게 초반 몇 번만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는 팀장이나 사수에게 보여지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좀 빨리 생겨버릴 수 있어요.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이렇게 보는 행동은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정 확인을 해야겠으면 차라리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고 그냥 고개랑 눈으로만 슬쩍 확인하거나 그냥 밖에 나가서 편하게 보세요. 회의 때 메모도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를 치듯이 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도 괜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3번째, 점심시간이라도 비추합니다. 시간을 막론하고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주식 켜지 마세요. 물론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당일 배송되는 식재료를 사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집을 급하게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특히 의류 쇼핑몰이나 주식은 그냥 여러 개인적인 용무 중에 하나일 뿐인데 유독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낫대요. 설사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점심시간
시간에 쇼핑몰을 바꾸나 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쇼핑몰 본다 라고만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특히 신입이나 저연차 또는 부서를 옮겨서 첫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회사에서 주식하는 애, 회사에서 인쇼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지 마세요. 네 번째, 개인적인 위생이나 용모 관리를 회사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이건 의외의 행동은 아니죠. 갑론을박이 있었던 주제라는 것도 압니다. 앞머리에 둥근 헤어롤을 말고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같은 논란도 있었고요. 꼰대 논란과 맞물려서인지 생각보다도 헤어롤을 개인의 권리다 라든지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주니 상관없지 않은가 같은 의견이 우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모 관리는 사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사적인 공간에서 맞춰야 하는 일이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헤어를 말기 등은 회사와 사적인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사무실에서까지 그런 개인 관리를 해야 하는 거는 일보다는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돼서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인 행동을 일단 4가지만 나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동의하셨나요? 물론 저거는 직종, 회사나 팀 분위기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저런 것들이 괜찮을 정도로 루즈하거나 캐주얼한 회사가 몇이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만 잘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지 왜 저런 것까지 눈치를 봐야 되지? 하면서요. 바로 여기가 회사원, 특히 저연차들의 생존 지능을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 지능이 낮은 하수는 회사에서의 이런 선입견이나 관습 같은 것이 잘못됐다면서 불만을 갖습니다. 이걸 인권 침해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철폐하거나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냥 합니다. 중수는 싫지만 받아들이고 때로는 깨져가면서 적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생존 지능이 높은 고수는 이 생리를 잘 파악해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 이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라는 집단의 특성을 내 감정이나 내 안의 기준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무실을 하고 핸드폰을 달고 살고 주식 어플 겁나 보고 대놓고 화장을 고치면 저 사람은 업무 태도나 성과도 별로겠구나 하는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을 아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저거는 단순 선입견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회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도 못합니다. 대단한 기술직이나 전문적인 스킬을 요하는 포지션이 아닌 일반 사무직들은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얼마나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임하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런 선입견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진실이기도 하고 이거는 인간이라면 절대 다수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예를 들어 내 노후 자금을 관리해줄 컨설턴트를 선택을 한다면 첫 만남 때 복장을 깔끔하게 잘 갖춰 입고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똑바로 해오는 사람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니면 머리에 말고 있던 헤어롤을 풀고 플리퍼를 끌고 나오면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로 선택을 하시겠나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일을 시켜보면 다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럴 시간도 비용도 없고요. 회사라고 인격 말살을 시키는 것도 중고등학교 때처럼 복장을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자유침해를 운운하거나 이 선입견이 잘 됐네 잘못됐네를 논하는 사람은 따라서 지능이 낮은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선입견의 정당성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그 선입견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좋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소위 MZ 또는 사회초년생, 저연차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뭘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면 누구나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요구받았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를 한다면 그거는 MZ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지능이 낮아서예요. 이젠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프로인데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누가 알려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회사 생활 자체에 적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게 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 욕만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꼰대 논란이 많은 요즘은 못마땅하더라도 내가 욕먹기 싫어서 괜히 나서기 싫어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수처럼 이제 점점 회사 분위기가 풀려가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2030년 아니 2100년이 되어도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첫 만남에 인사 잘하고 복장 깔끔하고 업무 시간에 딴짓 안 하는 컨설턴트한테 내 퇴직금을 맡기고 싶지, 사무실에서 버젓이 립스틱 고쳐 바르고 화면엔 인터넷 쇼핑몰 창이 마구 켜져 있는 컨설턴트한테 내 퇴직금을 맡기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꼰대가 아니라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잘 되길 바래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평소에 점잖았던 사람이 그러면 100%예요. 자기가 꼰대 소리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를 볼 게 더 걱정이 돼야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다면 주변의 후배, 동료 상사, 그리고 외부 고객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에이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에이스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성향에 따라 자유분방하거나 릴렉스할 수도 FM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회사에서 괜히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임원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혼자 취향이나 업무 스타일이 독특한 것 같더라도 저런 지켜야 할 행실은 훨씬 FM적으로 잘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나오니까요. 오늘 열거해드린 4가지 행동, 엘리베이터에서 핸드폰 하면서 인사 땡까기, 핸드폰 자주 만지기, 인쇼나 주식창 켜기, 그리고 외모 관리를 자리에서 대놓고 하기, 이 외에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행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용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또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삽질 없이 성장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지름길, 직장 공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